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아마 궁금한 거 되게 많으실 거예요. 고등 영어 어렵다 그러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서울고는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관리할지 궁금하실 텐데, 먼저 인사드리고 제가 시간 내주신 거 아깝지 않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림학원 영어 강사 김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먼저 서울고에 입학하게 되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서울고가 올해 입시 성적이 제일 좋은 학교거든요. 일반고 중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골라서 뽑는, 선발하는 외고라든지 자사고 있잖아요. 전국 단위 자사고 다 합쳐서 경쟁을 해도 전국에서 14등 했습니다. 서울고를 19명을 보냈거든요. 서울고 들어간 것 자체가 좀 우리 아들에게는 축복일 수 있다, 행운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고등학교는 대학교를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입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입시에 반영되는 것 중에 고등 내신 성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 내신 성적에 관해서 좀 얘기 드려볼게요. 고등 내신 성적은 그냥 한번 치르고 마는 게 아니고 학종에 들어가는 요소니까 이게 입시와 직결이 되거든요. 제가 아까 서울고가 일반고 1등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서울고는 올해만 1등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1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고를 20명을 붙이면서 전국에서 13등을 했고요. 근데 원래부터 그런 학교였냐? 그런 건 아니었어요. 2017년부터 수시로 학생들을 많이 보내면서 일반고에서 1등을 그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학교도 학교를 잘 보냅니다. 세화고 이번에 27명 보냈어요. 근데 세화고는 수시로 많이 보내는 학교는 아니거든요. 서울고는 이 인근 학교 중에서 수시로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고요. 비중을 계산해보면 항상 50%가 넘어요. 다른 학교는 그렇게 보내지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서울고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지원이 정말 빵빵해요. 서울고 예전에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선발하는 학교였고, 서울고 졸업생들이 지금 막 기업 사장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정말 빵빵하고 학교에서 수시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학생들 수시 잘 보내주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동아리 수만 막 2배가 넘고 하거든요. 근데 수시에 가장 기반이 되는 거는 사실 내신 성적이죠.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왕에 서울고에 들어간 거, 서울고에 들어가면 내신만 좋아도 다른 학교 가는 것보다 입시에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1학기 중간고사부터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얼마 안 남았죠. 4월 말에 시험 보니까요. 서울고는 고등 내신은 입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서울고는 다른 학교 중에서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 수시를 굉장히 잘하는 학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는 학교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서울고 영어 어떻게 나오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리면 너무 많으니까 어머니께서 꼭 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울고 영어예요. 학교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시험 범위가 따로 있거든요. 어떤 학교는 교과서를 50% 정도 내기도 하고요. 교과서 중시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교는 모의고사를 많이 내기도 해요. 근데 서울고는요, 부교재에서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부교재 중심 학교다. 부교재가 많이 중요합니다. 부교재는 몇 년째 수능 특강 라이트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영어 지금부터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시면은 수능 특강 라이트 그거 먼저 지문 보고 문제 풀어보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저번 시험입니다. 저번 시험. 그러니까 2학기 기말고사죠. 저번 시험에 부교재가 22개 지문이 들어갔는데 서울고는 부교재 교과서 모의고사 이렇게 들어가요. 자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22지문 중에 17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부교재 집중학교다. 많이 나온다. 부교재가 제일 난이도도 어렵거든요. 모의고사는 고1 모의고사 들어가고 교과서는 매우 쉬워요. 이 스특라이트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수준의 교재인데 여기에서 많이 나온다. 여기 집중해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는 변형이 아주 많이 돼요. 변형이 많이 된다는 거는 의미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내신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본문을 암기하는 식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중학교 학원에서 그렇게 많이 시키죠. 범위가 짧기도 하고 고등에 비해서 범위가 진짜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적거든요. 그리고 외우면은 거의 맞게끔 나와요. 그거는 변형이 얼마 없어서 그런 건데 서울고 30문제 중에 변형이 얼마나 되냐. 자, 8문제가 변형이 되고요. 본문을 바꿔서 나와요. 그리고 변형이 아니라 그냥 본문에 안 나오는 거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문 요약해봐라. 이렇게도 나오고요. 좀 되게 서울고만의 특징인데 그냥 한글 주고서 이거 영작해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범위가 아닌데. 그래서 본문 외의 지문에서 4개가 나와서 12개가 암기를 해도 맞힐 수 없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 영어 준비하실 때는 뭐 본문을 많이 숙지하고 단어 외우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넘어서서 진짜 어법에 대한 이해, 어법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변형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영작 실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들으면 조금 잘 감이 안 오실 테니까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해봤거든요. 여기에 서울고 내신 분석 자료도 있고요. 어머님이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만한 그 요소들도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쪽을 넘겨보시면요. 자, 고등 내신 영어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서울고 버전으로 만든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시험 범위가 매우 많다. 또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부교재가 제일 비중이 많죠. 이걸 참고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둘째 부분 한번 보실래요? 둘째 부분 변형이 정말 많이 된다고 나오는데 교재 원문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영작 문제로 나온 겁니다. 자, 우리 왼쪽에 있는 문장을 외운다고 해서 오른쪽에 저걸 영작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바뀌어도 막 단어 한두 개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문장을 다시 썼어요. 그래서 영작에서 변형이 굉장히 심하게 된다. 이거를 조금 느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문장만 변형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거는 조건문 영작이라 그래서 단어를 15개 단어 써야 되는데 한 5개 단어만 주고 네가 알아서 채워서 써봐라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어휘가 동의어로 다 바뀌어 있어요. 이 어휘는 근데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 있는 어휘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 어휘와 별도로 그 주요한 키워드에 대한 동의어 학습까지 좀 돼 있어야 이런 변형 문제를 맞힐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고 영어에 대비하기 위해서 변형 문제가 이 정도면 40% 정도 되는 거예요. 40%에 해당되는 영어 문제가 다 변형이 되니까 심도 깊은 영어 학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어법 원리 중에서 나오거든요. 변형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고에서 강조한 어법 원리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5형식 문장 강조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어법 원리를 학습하고 영작 연습을 많이 하고 동의어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자, 변형이 많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자, 서울고 영어 특징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작이 매우 다양해요. 다양한 영작. 서울고 옆에 있는 상문고는요, 객관식 문제가 매우 어려워요. 막 개수 고르는 문제 나오고 그걸 막 애들이 제일 좌절하거든요. 서울고는 아니에요. 서울고는 객관식 문제는 그냥 수능형으로 평이하게 나옵니다. 주관식 문제가 근데 상문고보다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문고는 영작을 한 가지 유형으로만 내요. 스크램블 유형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개 단어로 된 문장이면은 15개 단어 다 줍니다, 그냥. 그래서 배열만 하라고 하는데 서울고는요, 그렇게 스크램블도 주지만 단어 배열하는 거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조건문 영작도 주고요. 이게 좀 더 어려운 거예요, 스크램블보다. 그리고 요약문도 영작하라고 빈칸으로 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자료에서 맨 밑에 보시면요. 저게 서울고 기출 문제예요. 맨 밑에 있는 거 있죠? 우리말에 맞게 영작하시오. 이거 지문 같은 거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한글을 주고 뭐 단어를 주지도 않아요. 한글 주고 그냥 영어로 써라. 이건데요. 얘가 시험 범위에 없어요. 그냥 진짜 영작 실력을 가지고 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생영작을 내는 학교는 거의 전국에 별로 없습니다. 서울고가 정말 다양한 영작을 내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이런 거를 제가 한영 영작이라고 할게요. 서울고 특징 세 번째, 영작이 다양하게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영작에 대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연습이 돼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지문 외우고 들어가도 다 틀립니다.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100점 맞고 영어 자신감 엄청 많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진짜 80점 아래로 내려가기 쉽거든요. 그러면은 내신 매우 문제 생기는 거예요. 내신 입시에 바로 직결되는 거는. 자, 세 번째가 다양한 영작이고요. 네 번째는요, 서울고에서 내는 어법 문제는 어법 수정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요. 이게 한 문제 나오거든요, 서술형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드린 자료에 한 중간부터 뒤쪽을 보시면은 서울고막 그 저번 시험 분석 자료가 나와 있는데 8쪽을 보시면 되거든요. 8쪽을 보시면 제가 이게 사진으로 한 거라서 막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서답형 3번이라고 해서 글의 내용을 고려하여 퀴즈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자, 밑에 쪽수가 있는데 8쪽이라고 된 걸 보시면 됩니다. 뒤쪽에 어법상 틀린 곳을 세 군데 찾아 어법에 맞게 고치시오 나오는데, 잘 보시면은 단어에 밑줄 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문장에 밑줄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아이들이 못 풀어봤을 거거든요. 이거 수능형 문제가 아니에요. 더 어려운 유형의 문제라서 이런 걸로 점수가 깎이고, 서울고 1등급 컷이 꽤 높습니다. 97, 98 이러기 때문에 1, 2점 가지고 등급이 갈려요. 상위권에서는. 그래서 이런 좀 고난도 어법 수정 문제를 통해서 등급을 가른다. 이런 킬링 문제가 출제가 된다. 어법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다 자르고 두 가지만 강조할게요. 서울고 영어는요, 영작이 매우 중요해요.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작을 제대로 대비시켜 줄 수 있는 학원에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법이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맞출 수 있도록 훈련을 잘 시켜주는 학원에 보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어머님께서는 서울고 영어가 영작과 어법이 좀 중요하구나, 이거 중점으로 학원 고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하시고요. 자, 오늘 오신 것 중에 아마 가장 궁금하신 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책임지고 영어 성적 올려줄지,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야지 마음 놓고 이제 우리 아들 맡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서울고 영어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영작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영작을 하나하나 보면요, 그 본문 그대로 나오는 거 말고 이렇게 요약문을 쓰라고 한다거나 뭐 조건문 영작 같은 거는 키워드 중심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문별로 키워드를 선정을 해주고 그걸 외우게끔 만들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학원에서도 다 하는 걸 거예요. 키워드 선정이 중요해서 이거 키워드 잡아주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변형이 동의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동의어 찾는 게 이 강사의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 시간 엄청 걸리고 하거든요. 서울고 스타일로 또 동의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와 함께 그 단어의 동의어와 반의어, 이거를 학습을 시켜주는데요. 이게 제가 아무리 자료를 좋게 만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는 건데, 제가 없는 6일 동안 아이들이 외우지 않으면은 이게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또 단어 공부예요. 매일매일 단어 보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을 그냥 단어 외우기 싫어하나 이렇게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그걸 잡아줘야 됩니다, 학생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잡아주냐, 그 본 수업 3일 전에
본 수업 3일 전에 이 제가 선정한 키워드 제대로 학습했는지, 그리고 단어, 동의어, 반의어까지 다 학습했는지, 제가 한 주마다 200에서 250개 정도 과제를 줄 거예요. 단어 암기 과제를 줄 겁니다. 시험에 필요한. 그럼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중간 확인을 합니다. 이때 3일 전에 테스트지를 만들어서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봐서 제출하게끔 합니다. 그럼 우리 말 잘 듣는 친구들은 보내주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이 사실 솔직히 절반이 안 돼요. 아이들 하기 싫어하잖아요. 강제로 안 시키면 조금 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단어가 좀 특히 그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저랑 이제 좀 기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만약 안 보내준다 하면은 3일 전이잖아요. 다음 날에 연락을 바로 합니다. 누구누구야? 까먹은 것 같다. 단어 외우는 거 매우 중요한데 오늘은 보내줄 거지?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근데 안 보내줘요. 이게 사람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잖아. 계속 안 보내주는데, 이거를 제가 허용하면은 계속 안 보내주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업 하루 전에는요, 이게 마감 기한이에요. 하루 전 밤 10시 이때가 마감 기한입니다. 이때 안 보내주면은, 그전에는 카톡이랑 문자로 하다가 전화를 그냥 돌립니다. 이때 저랑 저희 도와주는 선생님 한 명이서 둘이서 저녁 10시에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업 끝나고서. 그러면은 대부분 보내줘요. 근데 죽어도 안 받는 친구들이, 제 연락을 자꾸 피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미리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어머님께 전화드립니다. 10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1시, 2시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좀 그래요. 그럼 어머님이 받은 늦은 시간이니까 자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제 받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전화를 준 거니까, 아 선생님 왜 전화를 주셨나 이렇게 하시는데, 어머니 우리 단어 외워서 숙제에 주는 게 있는데 아직 안 보냈으니까 학생 깨워서 한번 공부해서 보내주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해 하시기도 하고요. 왜냐면 저희는 진짜 이거 보낼 때까지 안 자고 연락을 돌리고 있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해 하십니다. 어머니 스트레스 받지 않게 저희가 답답해서 단어 외우게 할 겁니다. 어쨌든 저한테 맡겨주시면 이 단어 몰라가지고 시험에서 틀리는 거 없게끔 단어 외우는 습관, 일주일에 200개씩 외우는 습관 잡아드리고요. 이게 저번 학기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1학년 다른 학교까지 다 해서 60명 정도 수업을 하고 있어요. 60명 중에 처음에는 한 50%도 안 보내주다가 한 2, 3주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다 보내줍니다. 그래도. 그래서 90% 이상 다 보내주고 있고요. 단어에서 안 틀립니다. 그래서 단어에 관련해서는 이 제 수업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영작이 다양하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영작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시험장에서 처음 이런 유형을 만나면 누구든 못 풀어요. 어려운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전에 리뷰 테스트를 이제 20분 정도 보거든요. 20분 볼 때 서울고 킬링 문제 유형과 똑같이 만든 문제를 제가 직접 만듭니다. 만들어서 20분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얘는 매주 서울고 킬링 유형 리뷰 테스트를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 리뷰 테스트 성적이 매우 낮아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머님.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리뷰 테스트 계속 막 90점, 100점 맞다가 학교 시험 봤는데 막 2, 3등분 나오면은 더 기분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한 4, 50점이 나올 거예요, 리뷰 테스트 보면은. 근데 그럼 학생들이 좀 억울해 하기도 해요. 아, 선생님, 저는 이거 숙제도 다 하고 지문도 다 외웠는데 점수가 너무 공부한 것처럼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평되기도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서울고가 그렇게 내기 때문에. 근데 또 한 5주 지나면은 적응을 해요. 이런 리뷰 테스트에 적응을 하고 이거에 맞게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험장에서 이런 영작 문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풀지 당황하지 않고 그냥 리뷰 테스트 때 하는 것처럼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영작은 사실 숙제로 잘 늘지 않거든요. 클리닉 하면서 영작을 봐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클리닉 많이 참여하게끔 독려도 하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파트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로 아마 가장 걱정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어법일 거예요. 어법이 킬링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 맞히게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어떻게 저는 관리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쓸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셨잖아요. 한번 오랜만에 기억을 되새기셔가지고 영어 수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does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걸 봤을 때 그 서울고 유형에서는 학생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does가 돼 있는데 밑줄 쳐 있는데 얘가 doing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원문에 does였으니까 does가 맞지 그런 건 없습니다. 원문이 does였는데 변형을 해서 does가 틀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doing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동사 보면은 분사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거 능동인데 이거 수동인 is done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해야겠죠. 단수동사니까 복수동사 do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해야 되고요. 이거 학생들이 생각 잘 못하는데 does가 대동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대동사인 is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대동사는 조금 어렵죠. 어쨌건 동사 보고 이 네 가지 생각을 하면은 문제를 맞추는 거고요. 네 가지 생각을 다 못하면은 놓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does, do 틀립니다. 이거 스위치 몰라서 틀리는 거 아니에요. 왜 틀리냐면 지금까지 학원에 다니면서 서울고처럼 안 했으니까 중학교에서는 한 번도 학원에서 이 동사 보고 네 가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그렇게 연습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게끔 해주고요. 제가 지난 5년간 서울고 기출 분석을 끝냈습니다. 서울고에서 맨날 나오는 문제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안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 안 나오는 문제 안 가르칩니다. 제가 서울고만 분석한 게 아니고 그냥 고1, 고2, 고3 2010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모의고사 전부 다 363문제거든요. 풀어보고 데이터화해서 비율로 다 정리가 끝났어요. 고등어법은 15가지 원리 안에서만 나오고요. 42가지 패턴 안에서만 나옵니다. 벗어나지 않아요. 이 does인데 이거를 무슨 시제 문제로 뒤든지 물어보고 이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서울고 역사상도 없었고 고등어법도 없었어요. 저 시제 안 가르칩니다. 안 나오니까요. 이 자리에 무슨 가정법 현재로 do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도 안 나옵니다. 나오는 거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15가지 원리가 다 비중이 달라요. 중요도가. 제가 하나하나 세보니까요. 이 동사, 준동사 유형인데 얘가 20% 나왔고요. 능수는 14%, 수일치가 13%, 대동사 3% 나왔습니다. 저 이거 정리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어쨌든 정리 마쳤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 50%거든요. 서울고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번에 제일 많이 나온 문제 능수 문제였어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문제 동사, 준동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우리 아이가 동사 보고 네 가지 생각만 해도 앞으로 고등 영어에서 50% 절반은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방금 드린 이 수업만을 제대로 적용을 한다면요. 그래서 저는 이 우선순위를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고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수업 때마다 반복을 하고 이 네 가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어법 원리들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렵게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게끔 수업을 하고요. 이것도 당연히 리뷰 테스트 서울고 유형 어법 수정으로 똑같이 내서 어렵지만 결국에는 적응해서 잘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어법은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리고 기출 의도별로 여러 가지 의도를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게 수업을 하고 자료를 만들고 테스트를 보게끔 합니다. 또 결과적으로 단어 몰라서 틀리는 경우 없을 거고요. 영작 연습이 부족해가지고 영작을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법 어렵게 나오는 킬링 문제 맞출 수 있게 해드릴 자신 있고요. 많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사실 어느 학원을 가도 기본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아니 단어 외우게 만들어야죠. 당연히. 단어 안 외워도 가만두면 그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어법이랑 영작 맞게끔 해야죠. 그래서 이것과 별도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클리닉이에요. 저는 클리닉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관리가 중요해요. 이거 아무리 좋아도 관리 잘 못하면 아이들 성적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클리닉을 매주 진행을 하고요. 클리닉 때 저랑 비전 카드라는 걸 만들어요. 왜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높은 목표가 명확히 있고요. 그거 하기 위한 계획도 다 있습니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공부하기 싫어하고 목표 그냥 생각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저랑 30분 정도 매주 얘기하면서 목표도 세우고 저번 주에 한 거 검토하고 다음 주 계획 세우고 이것만 해줘도요 아이들 많이 바뀝니다. 제가 이것만큼 학생들 점수 많이 올려준 적이 없어요. 정교권 많이 만들어봤는데 이런 걸로 안 만들어지고요. 예로 잘 만들어집니다. 어머님들이 아주 만족해하세요. 클리닉 한번 갔다 왔더니 갑자기 막 비전 카드를 막 책상 앞에 붙여놓고 엄마 나 정규 30등 하기로 했어 선생님이랑 이러고서 막 집에서 게임도 안 하고 막 늦게까지 공부하고 하는 모습이 보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 있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어머니 저한테 우리 아이 맡겨주시면요 단어 외우는 습관 제가 책임지고 한 주에 200개 외우는 습관 만들어 드리고요. 서울구에서 가장 애들이 좌절을 겪는 영작과업법 제가 맞히게 만드는 방법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맞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더해서 학생이 스스로가 목표가 높고 열의가 있어야 돼요. 이거 건드리는 클리닉을 매주 30분 진행을 하고요. 제가 직접 합니다. 저번에는 조교 선생님한테 맡겼는데 제가 하는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내서 뭐 새벽까지 뭐 전화를 하건 줌으로 하건 오늘 혹은 아침에 하건 해가지고 한 명 하면 전부 다 챙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회 끝나고 여기 어머님들 이야기 나누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저한테 슬쩍 말 걸어주시면 되시고요. 네네. 다음 또 설명회 일정이 있어서 이만 인사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사 김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